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영국의 항공모함까지 일본으로 옵니다. 1월이면 그야말로 이 남중국해는 최대의 위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국 해군의 자존심인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퀸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이 1월에 일본 근해로 장기 파견된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5일 보도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발을 인용해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키나와현 등 일본 난세이 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주일 미군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강습단이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의 지원과 보급을 받을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건 영국군이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군은 한국전쟁 관련 유엔 결의로 정해진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가와 현에 있는 요코스카, 나가사키, 그리고 오키나와 현의 화이트비치 등 이 주요 주일 미군 시설과 또 이 유엔 후방 기지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강습단은 주일 미군 그리고 유엔사 후방 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도 영국 항모 강습단과 함께 훈련하고 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존슨 총리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내년도 첫 작전 배치 계획을 승인했고요.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지중해와 인도양, 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일본으로 오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둔 기관도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일본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임시 모항은 제7함대 상륙 함대 거점이 있는 나가사키현의 사세보가 확정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70여 년 만에 영국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일본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해군 강국이었죠. 그런데 영국은 기존 항공모함이 퇴역한 2010년 이래 해상에서 전투기를 발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 바로 2017년 첫 시험 항해를 한 이 퀸 엘리자베스 함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호는 만재톤수가 72,000톤이고요. 수직 이착륙 기종이 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를 36대를 비롯해가지고 중형 대잠수함 헬기와 공격 헬기, 수송용 헬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402km 반경에서 1,000대 규모의 선박과 항공기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레이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장 280m에 최대 1,600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첫 시험 운항을 한 다음에 그동안 헬기와 함재 등의 시험 비행을 해왔고요. 2021년 실전 배치가 되는데 그 첫 행선지가 중국을 겨냥한 서태평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 전단이 아시아 지역,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 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방문도 아니고 장기 주둔입니다. 그 목적을 볼까요? 첫째는 남중국해 문제와 홍콩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교도통신은 영국의 항공모함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장기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인사 탄압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우려가 그 배경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서태평양 파견은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2019년 2월 당시 게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이 영국과 동맹국들은 우리의 이익을 뒷받침할 강력한 힘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태평양 분쟁 수역에 파견하겠다고 밝혀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윌리엄슨 장관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전적인 외세에 대항하지 않으면 종이 호랑이보다 약한 나라로 비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하죠.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라든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군 참모총장격인 일본 자위대의 해상 막료장이 미국에 파견된 이 퀸 엘리자베스에서 미영 해군 수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삼국의 협력 관계가 깊어진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에 중국 본토화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었고요. 지난 7월에도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 항모전단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라고 중국 정부 측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퀸 엘리자베스의 서태평양 파기는 이 외에도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할 거냐, 더 강화할 거냐, 이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영국도 동맹국으로서 적극 동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국 해군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폭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거죠. 영국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함정 5척을 아시아도로 보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세 번째 목적은 제2의 영일동맹입니다. 영국과 일본 동맹입니다.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그것도 첫 번째 작전 배치를 서태평양, 그것도 주둔지를 일본으로 택한 데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정진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 수에즈운하 동쪽 지역에서 완전 철수했던 영국이 50여 년 만에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런 외교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의 세계 정치가 결국 중국의 위협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강력 대응하는 구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중국 대응의 핵심 전초기지인 일본과 연대하려는 의도가 영국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118년 전인 1902년 영국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형국이라 봐도 좋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은 이미 2015년 당시에 캐머런 내각에서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해양 국가와의 유대,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영국의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방위, 정치, 외교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지난 2017년 8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해상 자위대를 찾았던 거고요. 최신의 헬기 항모죠. 이즈모 함에도 올랐던 겁니다. 당시 메이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였고 방위 문제에 관해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방위 협력 증진을 암시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오노데라 방위상이 영국 남부의 포츠머스 해군기지를 찾아서 취역한 지 갓 일주일밖에 안 된 영국 신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 함에 올랐습니다. 그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찾은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항공모함의 모델로 바로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9년 5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항모 보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케이 하게 된 거죠. 일본은 대중국 항모 전력 경쟁에서 완전히 열세입니다. 중국의 항모 전력은 러시아에서 2011년 도입했던 랴오닝 함, 그리고 2019년 12월 실전에 배치한 첫 국산 항모죠. 001A형 산둥함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는 2028년까지 핵 추진 항모를 포함해가지고 6척 이상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중국 해군은 두 번째 국산 항모 003호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03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항모 세력 경쟁을 위해서 6척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 004함을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 중입니다. 중국의 이런 항공모함 굴기에 일본도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항모를 최소 6만에서 7만 톤급 규모의 퀸 엘리자베스급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일본이 원하는 항공모함 모델이 뭐냐?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그 퀸 엘리자베스가 일본으로 이번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1922년에
배수량 1만 톤급의 경항모인데요. 호쇼를 세계 최초로 설계한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2만 톤급 이상의 정규 항모에서 사출기로 함재기를 출격시킨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충분하고 또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만든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영국도 이미 그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일본행은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죠. 중국은 지난 2019년 9월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서태평양 파견이 구체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주영 중국 대사관의 수광우의 무관은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영토 보존에 도전하는 것은 적대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에도 영국 상륙함인데요. HMS 알비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플래트리 제도, 중국명으로 난사군도에 접근했을 때도 도발 행위라고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 알비온함의 접근에 전투기까지 발진시켜가지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령으로 선언한 섬으로부터 반경 12일, 그러니까 22km가 자국령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중국의 반발에 영국은 이 알비온함이 위치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고 공해상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건 곧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를 인정하지 않겠다. 난사군도 영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이 알비온함의 남중국해 통과에도 그렇게 반발했던 중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영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시위를 예고하니까 그때 관영매체 한국15가 뭐라 그랬느냐. 아편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지금이 그때 같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영국이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일본 배치 소식이 전해지니까 중국 매체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섰는데요. 영국이 무슨 돈이 있어 항모를 해외에 파견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영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국의 반발은 사실 영국을 조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상당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로 보여집니다. 무슨 돈이 있어 보내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자체가 중국이 보유한 어떤 항모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거 비교한다는 것조차도 그냥 웃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실전 능력도 중국의 항모 두 개 다 합쳐도 퀸 엘리자베스 한 대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항모에 배치된 전투기들 역시 비교 불가합니다. 또 그 전투기와 함께하는 조종사들 역시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영국을 무시하는 것 같이 발언을 합니다만은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중국해는 이러다 보니까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이 다 모이는 상태가 됐는데요. 저절로 이게 초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죠. 눈이 5개든 10개든 이게 파이브 아이스를 가리키는 건데요. 눈이 5개든 10개든 더 많든 감히 우리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면 눈이 멀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 눈을 찔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을 위협했죠. 파이브 아이스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기밀 정보 동맹체인데요. 1960년에 개발된 에셜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통신망을 취합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핵심 동맹체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스 아이스로 개편하자 이런 말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파이브 아이스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되는 호주를 무역 보복 등으로 집중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해왔죠. 그런데 호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눈을 찔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중국의 협박에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이 내년 초부터 대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이미 2018년 동중국해 일대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같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감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국 외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해군 그리고 공군이 일본으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해상 초계기 CP-140 그리고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 해상 보급함 아스트릭스함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일본에 와 있고요. 쿼드 국가인 호주도 2018년 4월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019년에는 구축한 멜버른함과 AP-3C 해상 초계기 2대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또 다른 파이브아이스 국가인 뉴질랜드도 2018년 9월 P-3CK 해상 초계기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수준이 다릅니다. 이 파이브아이스 중심 국가인 영국이 아예 최신의 항공모함을 일본에 파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브아이스 국가들의 군대 모두가 일본에 모이게 되는데 그 규모 또한 엄청나게 됩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들 파이브아이스 국가들의 군대는 형식적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6.25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유엔 사령부의 후방 기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 요코스카 항에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의 전진 배치된 항공모함이 있죠. 이게 로널드 레이건 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건 항모 전단만 해도 중국 전체 해군력을 압도하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레이건 항모 전단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영국에서 이번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중국 항모 전단을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에 속한 45형 고성능 방공 구축함만 하더라도 최대 50개의 함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하고 또 25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23형 호위함은 뛰어난 대잠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스투트급 공격 원잠은 러시아 수중 함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성능 잠수함입니다. 자, 이러니까 중국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 탑재되는 F-35B 전투기는 영국에서 함께 온 한 개의 비행대 외에도 이미 일본에 와 있는 미군의 F-35B 전투기들이 추가로 탑재돼 가지고 공동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32대의 F-32B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퀸 엘리자베스 함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작전을 염두에 두고 영국은 이미 미국 대서양 연안의 노폭에 퀸 엘리자베스를 보내가지고 미 해군 해병대와 연합전단 구성 및 작전 수행을 익혔던 겁니다. 여기에 미 제21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를 이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에 배속시켜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의미죠.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과 퀸 엘리자베스 전단 외에도 이미 제7함대 고정 배치 전력인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일본 근해에 대기 중 상태가 된다 그러면 중국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월이면 미 해군의 시어더 루스벨트 항모와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도 추가로 전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 인근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반도 인근에는 5척의 항모가 전개됩니다. 항모 3척만 전개돼도 얼마든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젠 5척입니다. 여기는 파이브아이스 국가들 모두가 다 포진됩니다. 이 정도면 한마디로 중국 꼼짝 마라 이 정도입니다. 어디 중국뿐입니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은 지하 벙커에서 나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장난하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끝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파이브아이스 국가들의 눈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인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가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 중국이 파이브아이스 국가들의 눈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 후방기지가 중국의 급소를 찌르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것. 혹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종전선언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 폐지를 재촉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